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컬처 파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컬처 파업은 이 후기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과연 소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조장하는 본질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좀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극장에 영화 보러 많이 가시죠? 올여름에 더워서 극장이 여름 동안에 4,400만 명이 영화를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즘 극장 요금이 복잡합니다. 가면 좌석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 A급 좌석, B급 좌석 이렇게 있고 또 시간대별로 다르고 주말도 다르고 조조 또 아침에 또 다르고 영화 요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대충 평균치 영화 요금이 한 9,000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영화 요금을 앞에 좌석과 뒤에 좌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고 또 아침에는 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 요금 차별화를 한 결과 극장이 이익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극장은 대략 한 1,000원까지는 안 미치더라도 몇백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과거처럼 앞에 앉든 뒤에 앉든 무조건 9,000원, 그리고 주말에도 9,000원, 평일도 9,000원, 그리고 조조만 조금 싸게 이렇게 하지 않고 좌석을 저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결과 일부는 앞에 앉는 거나 옆에 앉는 분들은 좀 싸게 본다 이런 맛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극장이 비싼 좌석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똑같은 가격에 팔 때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극장이 남는 장사를 한다. 즉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극장의 체인이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 세 개로 거의 다 정리되어 버리면서 이 멀티 콤플렉스로 이렇게 되지 나머지 개별 극장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부 살아남은 개별 극장의 주인들도 자기 극장을 공사를 해서 멀티플렉스로 만들어서 이 세 개 이 체인에다가 그냥 들어가는 쪽을 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말로 궁금해하는 부분은요, 그러면 극장에서 내가 9,000원을 주고 영화를 보면 이 9,000원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즉 극장 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CGV 같은, 그 다음에 투자사, 그 다음에 제작사, 그 다음에 또 배급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세금이 없느냐? 세금도 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2003년까지는요 문해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4,500원 정도의 돈을 그 당시 영화 가격에 속에 이 정부가 문해진흥을 한다고 극장 요금에서 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나 이렇게 60년대는 이 극장들이, 영화 제작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면 정부에서 대종상이나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영화 수입 쿼터를 줬습니다. 그때는 외화를 전략해야 된다 해서 한 해에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이 티오를 20-30편 이내로 굉장히 줄였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에 보면 외국 영화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영화였고요. 개봉관도 한국 영화만 상영하는 좀 변두리에 있는 개봉관들이 있고, 시내에 있는 단성사라든지 중앙극장이라든지 이런 서울극장, 그 다음에 대한극장, 헐리우드 이런 극장들은 대부분 그 외화들을 많이 했죠. 그 사이사이에 물론 한국 영화를 일정하게 상영하는 비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대종상을, 작품상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문예 영화입니다. 똑 찢는 늙은이라든지 무슨 앵무새는 어떻게 울었다 이런 영화들이 문예 영화 범주로 들어가서 상을 받으면 외화 수입 쿼터를 줍니다. 그걸 받아서 외화를 수입하면 외국 영화가 귀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만 하면 무조건 한 당시 관객으로 한 10만, 20만이 들었죠. 근데 요즘은 영화가 1,000만 명이
이렇게 익숙하지만은 그때는 개봉관이 있고 재개봉관이 있고 재재개봉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시 상영 극장도 변두리에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서울대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신림극장에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시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 영화 2편 보고 나면 거의 하루가 다 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단관 개봉을 했기 때문에 간혹 2개 극장이 동시에 개봉을 했지만은 이 100만 명을 모은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3, 40만 명이 들면 최고의 흥행이다. 즉 설이나 추석 특선 영화라 해서 좀 작품이 괜찮은 거, 뭐 옛날에 로키, 킹콩 이런 영화들 보면 한 3, 40만 들었습니다. 1년에 그런 영화도 별로 없고 보통 3, 40만 설 추석 특선 영화로 선정이 되면 그의 흥행 랭킹 1등을 보통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 여자가 이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깼고 결국 서편제가 최초로 이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는데 100만 명을 넘겼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지면서 극장에서 요금 체계도 매우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극장에서 지금 세금이 9%가 나갑니다. 세금 9%에다가 그게 다냐? 처음에 떼는 게 세금 말고 또 더 있죠. 자, 영화 발전 기금 3%를 뗍니다. 그러면 합쳐서 12%가 빠집니다. 9,000원에 12%, 1,000원 정도가 그 영화 발전 기금과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럼 한 8,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8,000원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 영화와 외화가 조금 다른데요. 이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55대 45, 한국 영화는 5대 5, 그리고 외국 영화는 55대 45다가 최근에는 5대 5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극장별로 또 조금씩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좌우간 이 극장이 그러면 8,000원 남으면 그 중에 4,000원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원을 가지고 이제 나눌 사람들이 많죠. 배급사, 투자자, 그 다음에 제작사 이렇게 지금 나누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이 배급사가 10%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4,000원 중에서 한 400원 정도를 떼가고 남은 3,600원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순 제작비하고 마케팅비를 주어버립니다. 자, 그걸 갖고 간 뒤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제작사와 투자사가 나누어 먹는, 그 4대6으로 나누어 먹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면 무슨 장투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또 요즘 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 영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이 1,000만 명 영화라 하더라도 대박처럼 크게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1,000만 명 영화라고 하십시오. 9,000 그 원씩 내고 1,000만 명이 본다고 하면 900억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한 100억이 세금에 가게 되고 나머지 800억이 남는데 극장이 400억을 갖고 갑니다. 그 400억에서 이제 10%를 또 이 배급사에 떼줍니다. 그러면 360억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작비가 어떻습니까? 요즘 웬만한 이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이따 개봉될 뭐 밀정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제작비 플러스 마케팅 비용이 보통 150억으로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360억 남은 데서 150억을 떼게 되죠. 자, 150억을 떼게 되면 얼마 남습니까? 이제 2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10억을 갖다가 이 제작사와 투자사가 4대6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제작사가 한 80억, 그리고 이제 투자사가 남은 뭐 돈을 가지고 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본 돈이 분배가 되는데요.
그러면 150억 정도 들어간 영화가 이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으려면 그 간격은 한 400에서 500만 사이가 들어야 그 돈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0만이 들어갔다고 하면 4936 평균 9,000원이라고 보면 3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세금을 갖다가 한 40억 정도 떼면 나머지 320이고 320을 갖다가 극장이 160을 갖고 오면 들어간 돈이 150인데 160 가지고 와서 이 배급사 떼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150억 정도가 들어간 영화는 470, 80명 수준이 돼야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150억이 투자했다라는 영화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 어지간하면 마케팅 비용과 제작비가 150억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150억을 다 투자할까 하는 부분에서 또 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제작사가 따로 의지를 가지고 영화 제작자들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배급사들이 주도해서 사실상으로 위장 제작사를 세운 채, 그러니까 배급사가 극장을 가지고 있고 극장이 배급사입니다.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연결된 일종의 제작사를 갖다가 또 둡니다. 이 속에서 영화 제작 비용을 속이는 일이 저는 허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50억이 제작비와 마케팅비가 투자되었다 이러면 보통 마케팅비가 한 30억, 제작비가 한 120억 들어갈 건데요. 이 120, 30 이 부분 중에서 마케팅 비용도 30억을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뻥튀 껴서 가짜 영수증이나 가짜 지출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영화 제작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디서 얼마를 쓰느냐라고 쉽게 맞추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로케이션을 갈 때 무슨 거기에 출장 비용이나 해외에 가게 되면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있는 또 기술진한테 줘야 될 돈, 또 국내에서 세트를 해야 될 돈, 또 감독과 또 배우들에게 줘야 될 개런티, 또 이 스태프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서글픈 일은요, 이 1000만 영화가 탄생을 하면 배우들은 요즘 계약을 할 때 유명 배우들, 즉 흥행이 보장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연료 얼마에다가 러닝 개런티 얼마를 하고 감독도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영화가 되면 주연한 배우나 또 감독은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친구 영화에서 곽경택 감독이 깡패를 소재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소문이 나니까 부산의 깡패들이 서로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네가 내를 갖다가 영화 소재로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해서 엄청 시달렸다라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닝 개런티를 감독이나 이 배우들이 갖고 가고 또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들이 갖고 가고 세금 내고 극장이 갖고 가면 정작 제작사에서 이렇게 비용을 떼고 난 뒤에 스태프들한테는 뭐가 돌아가느냐. 촬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 보면 조연출부터 영화장을 정리하는 영화 그 조명부터 엄청난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뭐 많게는 200명까지도 붙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초저임금 속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 1000만 영화가 터져도 이 사람들은 1년에 전체 수입이 한 영화에 들어갔을 때 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럼 1년에 영화 한 2개, 3개 찍으면 연수입이 1000만원, 150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500도 배부른 소리죠. 그러면 영화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화에 열정을 가진 젊은 사람들의 저임금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영화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영화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이 착취하는 속에서 소수의 제작자, 감독, 배급사, 극장, 배우들만, 주연 배우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영화계의 이 좀 이면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갖다가 열정 페이를 안 합니다. 철저하게 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영화 스태프들에게도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은 일정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게 돈입니다. 영화를 찍든 안 찍든 관계없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매일 택시 요금처럼 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영화 감독이 그런 일정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우선으로 선택해서 하죠. 그런데 한국은 한마디로 뭐 비 와서 안 찍는다, 뭐 주연 배우가 안 나타나서 안 찍는다 이러더라도 그건 전부 거기에 스태프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래 뭐 저임금이니까 좌우간 스태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행태로 가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 극장들이 이렇게 카드, 뭡니까? 뭐 통신회사 카드, 은행 또 카드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죠. 어떨 때는 뭐 더블 할인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극장들이 그 부분에 얼마나 부담하고 통신사나 은행은 얼마를 부담하느냐? 2,000원 할인된다 하면 극장이 500원을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극장은 왜 부담하느냐? 극장은 그렇게 해야 영화를 안 볼 사람들이 더 보게 되니까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극장은 은행 카드를 좋아할까? 통신사 카드를 좋아할까? 극장은 통신사 카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통신사 카드가 극장에 훨씬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이 할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한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은행 카드는 아무래도 은행이 돈쟁이인 만큼 통신사만큼 은행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카드를 살지 말고 차라리 극장 요금을 처음부터 인하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카드가 있든 없든 영화 소비자들이 영화 요금이 좀 낮아서 돼서 더 많이 보지 않겠나 하는데 영화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요. 한국의 영화 요금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11년 기준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영화 요금이 6.98달러, 일본이 15.7달러, 중국이 4.9달러. 중국은 상해나 북경하고 지방의 도시하고 영화 가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상해나 이런 데에서는, 북경에서는 한국 요금보다도 훨씬 비싸고요. 지방에 가면 훨씬 싸죠. 그건 중국 사람들의 평균 이 지역별로 엄청난 다른 소득 격차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이완이 9.8달러, 미국이 7.9달러, 캐나다가 10.3달러, 영국이 9달러, 프랑스가 9.3달러, 이탈리아가 9.1달러, 그리스가 9.9달러, 그리스가 12달러, 스페인이 9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나라의 GDP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안을 하게 될 때 한국의 영화 요금이 결코 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본은 한국보다 이 GDP가 거의 2배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영화 요금이 지금 2배로 하게 되면 일본의 영화 요금과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죠. 미국이 상대적으로요, 이 GDP는 우리보다도 많이 높은데 이 영화 요금은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미국이 지금 2011년 기준으로 GDP가 5만 불 가량 되는데 우리보다도 2배, 그 당시에 2배가 넘는데 영화 요금이 7.9달러고 한국은 6.96달러면 미국은 영화가 굉장히 싼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고려돼야 될 거는 미국도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대도시는 영화 요금이 비싸고요. 지방에 가면 영화 요금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영화 요금은 국민 소득이나 국민의 구매력 지수 등으로 봤을 때는 결코 싸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 세계 OECD 국가로 봤을 때는 영화 요금이 중간에서 위에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극장이 과연 영화 요금을 가지고 돈을 버는가? 아니죠. 하나가 있죠.
극장이 진짜 알짜배기로 돈을 버는 것은 팝콘하고 이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요즘 세트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팝콘 큰 거 하나에 이 뭐 콜라 2개, 사이다 2개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 돈이 거의 뭐 한 9,000원, 영화 한 명이 보는 가격 수준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팝콘의 원가가 200원도 안 하죠. 아마 팝콘을 담은 종이 그릇 가격이 팝콘 가격하고 비슷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콜라 가격도 그것도 또 원가는 매우 쌉니다. 병이나 캔이 아니라 종이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극장의 수입이 먹지 않게, 극장이 지금 한 명 영화 보면 4,000원 번다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이 팝콘에 2개, 팝콘 1개에다가 음료수 2개 하면 극장 가격 9,000원쯤, 2명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으로 나누면 원가를 1,000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2명이 들어가서 이 팝콘 큰 거 하나 하고 음료수 2개로 하게 되면 한 9,000원 이래 되니까 결국은 이 원가 빼면 한 명당 한 4,000원씩 지불한다는 거죠. 근데 영화를 아까 한 명 봤을 때 극장에 돌아가는 게 4,000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관에 표를 끊어가지고 2명이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극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팝콘을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화 보는 가격으로 낸 돈이나 팝콘 가격으로 낸 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 요금을 2배를 지불하고 영화를 보는 거죠. 두 사람이 팝콘 한 세트를 샀을 때요. 그러니까 극장이 돈을 버는 방법은 영화에서 일부 보충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수익 부분은 팝콘을 팔아서 버는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극장에 갔을 때 팝콘이 꼭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팝콘을 사가지고 또 거기에 뭐 콜라나 사이다나 환타를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좀 쓸쓸하게 느끼지죠. 특히 젊은 남녀들은 그렇게 가야 영화 보는 맛이 나고 또 그걸 팝콘을 안 먹는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극장이 돈을 버는 구조는 그런 어떤 부분에도 매우 강하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즘은 극장에서 별걸 다 파죠. 오징어 다리, 그거 뭡니까? 버터 바른 오징어 다리 냄새 살살 풍기면 그거 안 사 먹기도 어렵고, 나초도 팔고, 심지어 생맥주도 한 잔씩 팔고, 뭐 거기에다가 뭡니까? 핫도그도 팔고, 오만 걸 다 팝니다. 자, 그래서 극장은 영화 수입보다 이런 것들을 판 수입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실제 극장은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누가 또 운영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극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재벌인데, 재벌의 또 중요한 사람들. 얼마 전에 롯데에 가서 영화 보면 팝콘은 누구 거다 이런 소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탈세 시비도 걸렸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팝콘을 먹는 부분에서 그 돈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이렇게 나가느냐, 영화 가격이 비싼 거냐, 팝콘과 사이다 가격이 비싼 거냐. 저는 첫째, 영화에 있어서 스태프들한테 제대로 보수를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노동 착취에 의한 산업이라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소수의 배우와 감독만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화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과연 정직하게 공개하느냐. 저는 속인다고 보고 거기서 비자금을 상당히 조성을 할 거다 봅니다. 150억 들어간 영화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어려운 거는 전부 컬러 그래픽으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50억 들어갈 일이 없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도 소품들은 이 1,000만 불 이렇게 들어간 영화들 많습니다. 1,000만 불이면 뭡니까? 115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할리우드 영화도 800만 불 이런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공포 영화가 이 제작비에 22배, 100억도 안 들어갔는데 제작비에 22배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들어가는 제작비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도 투명하게 해야 영화에 오로지 영화에 다 투입이 돼야지. 그 돈을 빼서 하청 구조로 만들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부패고요.
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150억짜리라고 봤는데 실제는 80억짜리를 봤다. 그러면 그것도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극장이 이 팝콘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참 그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낮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화 보는 값을 2배 내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를 하나 보는 속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와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구조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극장이 돈을 부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광고하죠. 몇 시에 시작한다는데 아마 들어가면 10분이 있어야 시작을 할 겁니다. 광고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극장이 돈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이 컬처팝 두 번째 이야기, 영화 요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